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자식이 있습니다. 밤새 앓을 때 간호하고, 첫걸음마 할 때 함께 울고, 글을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도 누군가 고의로 바꿔치기 한 거라면, 그리고 내 진짜 아이는 20년 동안 전혀 다른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고통받았던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 때는 조선 선조 연간. 한양 북촌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의원이었어요. 의술이 뛰어나서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박진사에게는 아내 정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조선시대에는 아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박진사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를 구박했어요.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정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정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님, 축하드립니다.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정씨는 울면서 기뻐했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박진사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여보, 고생이 많았소. 이제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구려. 10년을 기다렸던 아이. 정씨는 임신 기간 내내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고 몸조리를 철저히 하고 태교에도 신경 썼죠. 그리고 1580년 봄. 드디어 해산날이 왔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마님. 곧 나옵니다. 산파 김씨가 정씨를 돌보고 있었어요. 김씨는 한양에서 30년 넘게 산파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긴 산고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앙, 으앙. 축하합니다, 마님. 아드님입니다. 아들이요? 정말 아들인가요? 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정씨는 기진맥진했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내 아들. 박진사도 달려왔습니다. 여보, 아들이라고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박진사 집안은 그날 밤 축제 분위기였죠. 10년 만에 얻은 아들. 그것도 건강한 사내 아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 거예요. 이름을 박성준이라고 지어야겠소. 성스럽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어르신. 그렇게 박씨 집안에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산파 김씨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정씨가 산후조리로 잠들어 있을 때 김씨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다시 아이를 안고 들어왔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1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부 자라나는 의문.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성준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정씨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밤에 울면 안고 달래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첫걸음말을 할 때는 함께 울었죠. 우리 성준이 장하구나. 혼자 걸었네. 박진사도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집안을 이어갈 거요. 하지만 성준이가 5살이 됐을 때 정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아이가 우리를 안 닮았어. 박진사는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했는데 성준이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어요. 정씨는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는데 성준이는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평범한 얼굴이었죠. 아이가 자라면서 닮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슷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10살이 됐을 때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정말 박진사 집 아들이 맞나? 하나도 안 닮았던데 혹시 다른 사람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씨는 억울했어요. 내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절대 없는데. 박진사도 고민이 됐습니다. 아내를 믿기는 하는데. 하지만 아이가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 성준이가 15살이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격도 전혀 달랐던 거예요. 박진사는 조용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준이는 시끄럽고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정씨는 차분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는데 성준이는 거칠고 덤벙거렸죠. 성준아, 글 공부 좀 해라. 과거에 급제해야지. 아버지, 저는 글 공부가 싫어요. 차라리 장사를 하고 싶어요. 뭐? 장사라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인 집안이야. 박진사와 성준이는 자주 다퉜습니다. 정씨는 중간에서 힘들었어요.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다른 걸까? 성준이 자신도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을 안 닮은 걸까? 나는 정말 이 집 아들이 맞나?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성준이는 어느덧 20이 됐어요. 박진사는 성준이를 과거 시험에 보내려 했지만 성준이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집안 망신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 모든 게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삼부 운명적인 만남. 1600년 가을 어느 날 정씨는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뭘 사야 하나? 무, 배추, 그리고 정씨가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씨는 무심코 그 사람을 봤죠. 그 순간 정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고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사와 똑 닮았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의 박진사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정씨는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정씨를 못 본 채 시장을 걸어갔죠. 정씨는 황급히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우리 양반을 그렇게 닮았지? 청년은 시장을 빠져나가 한양 남촌의 한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씨는 멀리서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정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한 청년을 봤는데 당신을 똑 닮았어요. 젊었을 때 당신 모습 그대로였어요. 박진사는 웃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많지 않소.
그냥 우연일 거요. 하지만 그만 생각하시오. 쓸데없는 걱정이요. 하지만 정 씨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건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기 사시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그냥 시장에서 봤는데 인상이 좋아서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우라고 합니다. 올해 20이에요. 20이요? 정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준이도 올해 20이었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아드님을 낳으신 게 언제쯤이셨나요? 선조 13년 봄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 아닙니다. 그냥 정 씨는 황급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같은 해, 같은 봄에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 양반을 그렇게 닮았어. 이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며칠 후, 정 씨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김민우를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정 씨는 김민우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얼굴뿐만 아니라 분위기, 말투, 손동작까지 박진사와 똑같았거든요. 저, 실례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당신을 낳으실 때 어떤 산파가 도왔는지 아시나요? 산파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께 여쭤볼까요? 김민우의 어머니 이 씨가 나왔습니다. 산파 이름은 잘 모르겠고 한양에서 유명한 산파였다고 들었어요. 김씨 성을 가진 김씨요? 정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김씨 산파. 그 사람이 우리 성준이를 받았어.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이 집 아이도.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산파가 아이를 받은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이상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잠깐 나갔다거나. 이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 산파가 아이를 안고 1시간 정도 나갔다 왔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도요. 제 아들을 받은 산파도 김 씨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나갔다 왔어요. 뭐라고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죠. 설마, 사부 무너지는 세계. 정 씨와 이 씨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들 성준이는 저희 부부를 전혀 안 닮았어요. 20년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민우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없지만 제 집안 사람들을 안 닮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민우를 봤을 때 제 남편과 똑 닮았더라고요. 그럼 성준이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정 씨는 성준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이 씨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건 아시나요? 제 남편이에요. 돌아가신 제 남편과 똑 닮았어요. 두 여인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씨가 울먹였습니다. 정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산파를 찾아야 해요. 진실을 들어야 해요. 두 사람은 산파 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를 찾아냈어요. 김 씨는 이제 60대가 넘어서 한양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20년 전에 저희 아들들을 받아주셨던 산파 김 씨 맞으시죠?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요. 세 사람은 김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20년 전,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바꿨죠?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바꾼 거예요? 네. 제가 바꿨습니다. 정 씨와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김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그랬냐고요? 그날 밤 두 집에서 거의 동시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집은 부잣집 양반, 박진사 댁이었고 다른 한 집은 가난한 평민, 이씨 댁이었어요. 박진사 댁 아이는 작고 약해 보였어요. 이씨 댁 아이는 크고 건강해 보였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씨 댁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고생만 하다 죽을 거라고. 박진사 댁에서 자라면 양반이 되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이유예요?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요? 당신이 누군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아이는 다른 집에서.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이 씨도 울었어요. 제 민우가 진짜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김 씨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20년 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렇다고 용서가 되나요? 정 씨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밤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지? 며칠 동안 정 씨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박진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은 박진사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산파도 고백했어요. 그럼 성준이가 우리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촌에 사는 김민우라는 청년이 우리 진짜 아들이에요.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오부 진실을 마주한 아들들. 며칠 후 박진사와 정 씨는 성준이를 불렀습니다. 성준아,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 앉거라. 성준이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너는 우리 진짜 아들이 아니다. 네. 성준이는 못 알아들은 듯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산파가 너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성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우리 진짜 아들은 남촌의 김민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미안해. 우리도 몰랐어. 20년 동안 몰랐어. 성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나는 이 집 아들이 아니라고. 한참 후 성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남촌에 사는 이 씨라는 분이시다. 과부로 혼자 사신다고 하더구나. 그분은 가난하시다. 평민이고. 성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평민의 아들이었어. 양반이 아니었어. 2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준이는 말을 잃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성준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성준아,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남촌에서는 이 씨도 아들 민우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사실. 민우도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양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북촌 박진사댁의. 내 진짜 아버지는 의원이셨고 어머니는 양반 부인이시다. 민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여기서 자란 거예요? 산파가 바꿔치기를 했단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양반이었어. 근데 평민으로 살았어.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박진사 댁에서 자랐다면 나는 과거에 급제했을까? 양반으로 잘 살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계셨을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민우는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가난했지만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이분은 제 진짜 어머니가 아니지만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셨어. 며칠 후 박진사는 두 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박진사 댁에 성준이와 민우가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청년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 친구가 민우다. 우리 진짜 아들이지. 민우, 이 친구가 성준이다. 내가 20년 동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성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명은 양반으로 자랐지만 평민의 피를 가졌고, 한 명은 평민으로 자랐지만 양반의 피를 가졌죠.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육부 불가능한 선택. 진실이 밝혀진 후 두 집안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했어요.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죠. 민우는 박진사 댁의 아들이 되고 성준이는 이 씨의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박진사는 고민했습니다. 민우는 분명 내 피를 이은 아들이다. 하지만 20년 동안 성준이를 키웠는데 정 씨는 더 괴로워했어요. 민우를 보면 우리 양반을 닮아서 정말 내 아들이라는 게 느껴져. 하지만 성준이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성준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한 건 정 씨였습니다.
성준이가 첫걸음마를 뗐을 때 함께 울은 것도 정씨였죠. 성준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건 정씨였어요. 그 20년이 거짓이 되는 건가?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우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았어. 민우가 굶을 때 자신이 굶으면서까지 밥을 먹인 건 이 씨였습니다. 민우가 추울 때 자신의 옷을 벗어준 것도 이 씨였죠. 가난했지만 민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건 이 씨였어요. 이제 와서 민우를 다른 집으로 보내라고. 어느 날 박진사와 이 씨가 만났습니다. 이 씨, 우리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았어요. 박진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민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우는 제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성준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박어른. 그리고 이 씨, 솔직히 민우를 키우신 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없었으면 민우는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민우는 양반이고 성준이는 평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씨가 말했어요. 박어른. 저는 민우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제 아들이에요. 이 씨. 하지만 저도 압니다. 민우가 양반의 아들이라는 걸. 여기서 평민으로 사는 것보다 박진사 댁에서 사는 게 민우에게 더 좋다는 것도. 이 씨는 울었습니다. 박진사도 괴로워했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준이를 어떻게 보냅니까?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며칠 후 이번에는 정 씨와 이 씨가 만났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마님.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낳은 아들을 제가 20년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아들을 가난하게 키우셨잖아요. 마님, 그건 마님 잘못이 아니에요. 산파의 잘못이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정 씨가 말했어요. 이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민우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민우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제가 굶더라도 민우는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자랐구나. 민우가 아팠을 때는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추울 때는 제 옷을 벗어서 민우를 감싸주고 제가 떨면서 잤어요. 정 씨는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아들을 그렇게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마님. 저도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었어요. 이 씨도 물었습니다. 마님, 성준이는 어땠나요? 잘 컸어요. 아프지 않게, 굶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희와 안 맞았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래서 성준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 아들이 힘들었겠네요.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두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 20년의 사랑, 20년의 고통. 모든 게 엉켜 있었습니다. 칠부 법정에 선 사람들. 결국 이 사건은 한성부 관하로 갔습니다. 두 집안이 합의를 보지 못했고 산파의 처벌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한성부 판유는 정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철은 엄격하지만 인정 많은 관리였죠. 이 사건을 정리해보자. 정철은 관련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박진사와 정씨, 이씨, 성준이와 민우, 그리고 산파 김씨. 먼저 산파 김씨, 내 죄를 아느냐? 김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년 전 두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고의로 바꾸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부잣집 아이를 가난한 집으로, 가난한 집 아이를 부잣집으로.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느냐? 정철이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죄는 명백하다.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김 씨는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정철은 다음으로 박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사, 그대는 어찌하고 싶은가? 판윤 어른, 저는 민우를 제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준이는? 성준이도 버릴 수 없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둘 다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씨, 그대는? 이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박진사의 친아들이 아니냐? 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제가 키웠습니다.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박진사의 아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사건이구나. 그리고 정철은 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성준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성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이 씨다. 이 씨에게 가고 싶지 않으냐?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정 씨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는 평민의 아들이다. 양반 행세를 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철은 다음으로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너는? 저는 이 씨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는 양반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을 버리고 좋은 삶을 산다는 게 옳지 않습니다. 정철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효자로구나. 한참을 고민하던 정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으로만 판결할 수 없다. 모두가 정철을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우가 박진사의 아들이고 성준이가 이 씨의 아들이다. 이건 명백하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무시할 수 없다. 20년 동안 키운 정이, 20년 동안 함께 산 추억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다. 정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판결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우는 법적으로 박진사의 아들로 기록한다. 하지만 민우가 원한다면 이 씨와 계속 살 수 있다. 성준이도 법적으로는 이 씨의 아들이다. 하지만 박진사 댁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그럼 두 집안이 서로 왕래하며 두 아들을 함께 돌보도록 하라. 핏줄도 중요하지만 키운 정도 중요하다. 정철의 판결은 놀라웠습니다. 법을 따르면서도 인정을 저버리지 않는 판결이었죠. 그리고 산파 김씨. 네. 너의 죄는 무겁다.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안다. 곤장 50대에 처한다.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부 새로운 시작. 판결이 내려진 후 두 집안은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성준이는 박진사 댁에 계속 살았지만 이 씨를 자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성준이구나. 어서 와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분이 제 친어머니라고. 낯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준이는 이 씨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분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이 씨도 성준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이렇게 컸구나. 민우는 이 씨와 계속 살면서 박진사 댁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 민우구나. 어서 와라. 박진사는 민우를 볼 때마다 기뻤어요. 내 아들.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 씨도 민우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야. 하지만 낯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도 민우에게 정이 들었어요. 민우야, 밥 먹고 가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 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준이와 민우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죠. 성준 형, 오늘 시장 구경 갈래요? 그래, 가자. 두 청년은 함께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형,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러게. 만약 안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형은 평민으로 살았을 테고 저는 양반으로 살았겠죠. 그랬겠지. 성준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돼요? 잘 모르겠어. 너는? 저도요. 양반으로 사는 게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 이 씨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 두 청년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우가 말했어요. 형, 우리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무슨 뜻이야? 형은 이제 평민이니까 장사를 하셔도 돼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저는 과거 공부를 할게요. 급제하면 형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성준이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 착하구나. 고맙다, 민우야. 뭐가요? 그냥. 내가 내 동생이어서 다행이야. 민우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형.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후. 민우는 과거에 급제했어요. 합격이야. 내가 합격했어. 이 씨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민우야. 축하한다. 박진사도 자랑스러워했죠. 내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정 씨도 기뻐했습니다. 성준이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점점 커져갔죠. 형, 장사 잘 되네요. 그래, 내 덕분이야.
내가 도와줘서. 민우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성준이를 도와줬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형제처럼 지냈어요. 10년 후. 내 어른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박진사와 정씨, 이씨. 세 사람은 가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죠. 정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잘 이겨냈어요. 이씨가 대답했습니다. 박진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잘 이겨냈소. 두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그러게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구부 진짜 가족의 의미. 세월이 더 흘러 성준이와 민우는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성준이는 장사로 성공해서 작은 부자가 됐고 민우는 관직에서 승승장구했죠.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까웠어요. 성준이의 결혼식 날, 민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성준 형은 제 형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제 진짜 형이에요.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은 제가 살았어야 할 삶을, 저는 형이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은 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요. 민우는 성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형,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성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민우의 결혼식 날. 이번에는 성준이가 축사를 했습니다. 민우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반집에서 자랐지만 양반답게 살지 못했어요. 공부도 싫어하고 과거도 떨어지고.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평민집에서 자라면서도 과거에 급제했어요. 훌륭한 관리가 됐죠. 어쩌면 우리가 바뀐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성준이는 웃었습니다. 민우야, 행복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우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진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자리에 성준이와 민우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님. 박진사는 두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아, 민우야. 내 아버지. 너희 둘 다. 내 아들이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박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거라. 약속해라.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박진사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청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씨도 몇 년 후 세상을 떠났고 이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어른 모두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성준이와 민우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형, 우리 아이들도 형제처럼 지내게 하죠.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의 아이들도 자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 됐죠. 에필로그.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성준이와 민우는 이제 50이 넘은 중년이 됐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박진사와 정씨의 묘, 그리고 이씨의 묘. 세 분 모두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형,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럼 기억하지. 어색했었잖아. 그러게요. 이제는 형 없는 인생은 상상도 안 되는데.
성준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바뀐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가 안 바뀌었다면 저는 형을 몰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두 어머니도 두 아버지도 못 만났겠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산파가 우리를 바꾼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명의 부모님. 보통 사람은 두 명의 부모만 알잖아요. 우리는 네 분을 모두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성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우리는 운이 좋았어. 네, 형. 두 사람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형, 건배. 그래,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도 형제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음 생에도 형제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뀐 운명.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찾은 진짜 가족. 피보다 진한 20년의 세월.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야담 통통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키운 자식이 바꿔치기 당한 아이였다는 이야기.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고통받았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뭉클한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